박항서 감독을 떠나보내고 그에게 주던 연봉의 무려 4배나 되는 연봉을 프랑스 출신 백인 감독이라는 이유로 아무 성과도 없던 필립 트루시에 감독에게 주면서 박 감독을 모욕했던 베트남 축구가 형편없는 실력을 뽐내며 박항서 감독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에 노란 별이 그려진 국기를 쓰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데요. 이번에도 뻔뻔한 일이 가득합니다. 동남아시안게임은 동남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지역 내 대형 행사로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정도로 엄청난 행사라고 하는데요. 가장 관심을 모으는 종목은 역시 남자 축구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엄청난 기대를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월드컵 진출까지 노리는 자칭 지역 최강자 베트남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미 동남아 국가들과는 비교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자부심이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베트남 U22 대표팀은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던 2019년과 2021년 2연패를 달성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미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3연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박 감독에게 지휘봉을 넘겨받은 필립 트루시에 감독이 졸전 중에서도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상대는 라오스였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직전에 박항서 감독이 이끈 베트남 대표팀은 라오스에 무려 6대0이라는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들에게 라오스는 그저 하이패스 같은 국가였죠. 근데 패를 뒤집어 보니 너무나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것은 감독 단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패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에 비해 2배나 연봉을 주면서 모셔온 백인 감독 단 하나였죠. 베트남 내부에서는 이제 박 감독을 다시 선임하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박 감독은 이제야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는 듯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국가 감독 자리만 알아보고 다닌다고 하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인데요. 오늘은 베트남 축구의 민낯이 드러나버린 처절한 상황에 이어 박항서 감독이 준비 중인 완벽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경기 전까지 자신만만하며 늘 그랬던 대로 상대 나라들을 무시하던 베트남 축구는 시작과 동시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경기 초반 선제골을 넣으며 기선 제압까지는 성공했지만 이후 공격이 번번이 라오스의 거센 수비에 막혀버리고 만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6대0이라는 짜릿한 대승과는 정반대인 답답한 경기력에 팬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물론 경기 막판 추가골을 넣으며 결과적으로는 간신히 2대0 승리를 거뒀지만 팬들에게는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경기였죠. 이는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급기야 라오스 팀 감독인 미하일 바이스 감독은 라오스가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였는데 져서 안타깝다. 베트남 축구는 박 감독이 이끌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어서 다른 팀이 나왔나 싶을 정도였다라는 발언까지 해 팬들의 거센 비난은 도저히 피해갈 길이 없었는데요. 이어 반응한 트루시에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베트남 사람들을 분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경기 내용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막전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리고 나는 어쨌거나 승리를 가져왔다. 오히려 박항서 감독이 지도할 때보다 더 조직적이고 멋진 축구를 했다고 본다라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발언은 베트남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이 됐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은 작년까지의 베트남 대표팀은 수비적인 전술로 방어에 치중하면서 동남아 수준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축구 강국이 되려면 박항서 감독 시절의 기존 우리 경기력을 초월해야 한다라며 박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뱉은 것이었는데요. 결국 참지 못한 팬들은 트루시에 감독을 몰아내고 박 감독을 다시 모여오자는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루시에 감독 취임 후 베트남 U22 대표팀은 도하컵에서 1승 5패로 부진했다. 우리 베트남 팬들은 트루시에의 수완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그동안 박항서 감독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던 모습이 부끄럽다라고요. 그러나 박항서 감독은 이제 복수의 때가 왔다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패배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봤음에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더니 베트남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뉴스로 일단 어퍼컷을 한번 날렸는데요. 정말 못 믿을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 베트남에 대해 이제는 박 감독도 작정을 한 모양인지 베트남의 영원한 라이벌인 태국 감독 혹은 정말로 인도네시아 감독으로 부임하며 그동안 그를 숨막히게 했던 베트남에게 빅엿을 날리려고 한다는 현지 언론의 특종 보도가 나온 겁니다. 물론 박항서 감독은 아직 이렇다 할 발표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즉 연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협회가 트루시에 감독에게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게 됐다는 사실을 비겁한 방법으로 언론에 흘린 사건, 재임 내내 언론을 활용해 팬데믹에 기부하라, 베트남을 사랑하지 않는가 등등 선동하는 기사를 내며 괴롭힌 사건 등에 대해 칼을 갈아온 것 같습니다. 물론 트루시에 감독을 욕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커리어 대부분이 아시아에 있을 정도로 아시아 축구의 정통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만큼 그 역시 높은 연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
비율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히려 진짜 문제는 박항서에게는 대표팀 감독 연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연봉을 지급하고도 그동안 베트남에서 무언가를 증명한 적도 없던 후임에게는 거금의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박 감독이 이룬 업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변방에 머물렀던 베트남을 동남아 최강으로 이끌었습니다. 동남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2018년 스즈키컵 우승과 동남아시안게임 우승까지 이뤘고요. 베트남 역사상 최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 및 승리도 박항서 감독이 달성했죠. 그러나 베트남 축구협회는 제대로 오버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서양인 감독을 얼굴로 내세운 뒤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2026년 월드컵 본선을 노린다고 당당히 기자회견에서 말했으니 말입니다. 물론 꿈을 크게 갖고 자국 대표팀을 발전시키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대표팀의 전력은 아시아에서도 상위권이 아닙니다.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은 아시아 최고팀과 경쟁하기에 현격하게 모자란 전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꿈은 야무진 베트남은 서양인 감독인 트루시에를 선임하며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의 멋진 그림을 그린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로는 그리고 앞에서는 박항서 감독을 존경하고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여러 음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박항서 감독이 태국 혹은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돼 제대로 대접받고 또 한 번 박항서 매직을 펼치진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든 정예 호소에 베트남에 붙잡아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참 웃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박 감독은 요즘 태국 및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가장 이야기가 진전된 것은 인도네시아인데요. 일단 인도네시아 축협회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제한 조건들까지 담겨 있어 신빙성이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베트남 팬들은 자국 축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국민 영웅 박항서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 지휘 소식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나 얄팍하게 우리를 배신할지 몰랐다. 배은망덕하다라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소식의 출처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내부인의 첩보를 받은 베트남 현지 언론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언론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끈질기고 치밀하게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를 일삼았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다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이간질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을 보면 대서특필하곤 했죠. 감독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그가 향할 수 있을 만한 곳에 취재원을 심어두고 박항서 이름만 나오면 바로 베트남에 전화를 걸거든요. 그런데 박 감독 역시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대해서만큼은 열려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감독직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왔거든요. 즉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제안이 오더라도 대표팀 감독이나 특정 프로팀 감독을 맡진 않겠다고 말이죠. 반면 두 나라를 제외한 곳에서 제의가 온다면 조건 등을 살펴보고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앞서 피력하기도 했고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선 늘 현장에서 뛰겠다는 발언을 해오고 있는 행보도 눈에 띕니다. 어쩌면 정말 박항서 감독이 또 한 번 동남아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더라도 그의 진가를 알아주면서 제대로 대접해주는 나라에서 한 번 더 활활 날아다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